네, 확실히 종목에 대해서 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뭐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베스트 스탁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오늘 하는데요. 급등을 좀 했죠. 네, 그 삼성전기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전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다시 또 도래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호재들이고 MLC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잘 겪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제가 볼 때 올해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LCC, 또 하나는 PCB, 또 하나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애플과 연관되어 있는 호재가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PCB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좀 확대될 수 있고, MLCC는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에서 지금 현재 뭐 오늘 뉴스로 보면 즐거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수요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기가 지난번 추천했던 가격이 오늘 급등했던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실제적으로 뭐 그냥 그대로 소스 정도의 흐름이라 보이는데 다른 IT 섹터의 종목들이 사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지금 현재 1월 초에 급등했고 거래량이 나왔던 그 구간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18만 5천 원 요 가격대 정도 되는데 19만 원 초반대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의 가격을 좀 지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MLCC 관련된 글로벌에서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MLCC에 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MLCC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너무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순위가 2위가 되는데 MLCC의 글로벌 1위 업체가 바로 일본의 TDK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샤전지 CATL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TL이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CATL, 그러니까 중국의 이샤전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업체인데 일본의 TDK가 MLCC 관련돼서 글로벌 쉐어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 삼성전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급등을 하고 다시 가격 조정을 받고 이 가격 조정을 받는데 지지했던 그 가격대가 2월 1일 초에 나왔던 그 가격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TDK의 차트와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 차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삼성전기의 차트를 좀 보신다면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 기술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물을 좀 출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해서 유도를 했는데 조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매수했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조정받았던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상승할 때 거래량 늘어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재차 상승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금이 130만 주 이상 3개월 동안 매도를 하면서 거의 매도의 주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기금의 매물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물량을 좀 본다면 외국인들이 약 2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2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체 물량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을 유발할 때 매도 물량을 추려하는데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상승시킬 때와 하락시킬 때와 상승시킨 후에 조정시킬 때 거래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거래량이 1이라고 하면 하락 전환할 때는 거래량이 최소한 0.7, 0.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상승일 때 거래량이 1인데 하락일 때 거래량이 뭐 3분의 1 이하, 절반 이하로 들어온다면 이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동안 28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24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도 2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설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IT 섹터에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쪽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와 MLCC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보시면은 2개월 동안 뭐 한 20만 주, 30만 주 매도했던 걸 그냥 하루 정도의 단번에 매수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좀 본다면 역시 수급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본다면, 이전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공매도 압박을 많이 받았고,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대차 잔고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차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 비하면은 대차 잔고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지금까지 MLCC와 제가 말씀드렸던 PCB 카메라 모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MLCC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특허를 취득을 했고 그 기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보시면 지금 현재 뭐 멀티플 카메라 모듈 많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카메라 부분에 돌출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새로 들어와 있는 삼성 휴대폰 보면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끈하게 카메라 모듈 3개, 4개 달려있다도 매끈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새로운 카메라 모듈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냐면 결국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애플은 LG 이노텍 쪽으로 발주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 쪽으로 발주가 날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기가 기존에 MLCC로 가져왔던 모멘텀에 아마도 애플발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모멘텀도 상반기에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 모멘텀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기가 아마 올 한 해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MLCC의 수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8배, 많게는 15배 정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좀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왔지만 절대적 수량이 많지 않다는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수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아까 이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저희 이 코너 통해서 삼성 SDI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원님. 삼성 SDI도 뭐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샤전지 종목을 뭐를 사겠냐라고 한다면 LG화학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를 계속 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우리가 이샤전지를 가지고 접근하기 이제 쉽지 않다. 별개잖아요. LG화학은 이제 이샤전지와 별개의 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르면 다음 달에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어떤 뉴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인적 분할을 굉장히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접근하기 어렵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워낙 변수가 많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라든지 그 자회사 관련된 있는 부분,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차전지 자체의 지금 현재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LG 아까 법적 다툼 이후로 특히 미국 공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이 원래 예정대로 돌아갔다면 전세세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삼성 SDI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외국계 펀드나 기관 펀드들이 2차전지 관련된 쪽에 바스켓을 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급이 단기간에 눌려지면서 좀 꼬여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마 삼성 SDI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관심을 가겠지만 그 부분과 쌍벽에 이루면서 지금 현재는 삼성 SDI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